비행기 좌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름이 아파트인가요? 네, 대단합니다. 스카이트랙스 선정 전세계 최고의 1등석, 최고의 1등석 좌석, 최고의 1등석 기내식까지 3개 부문을 평정했다는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 아파트먼트와 그 어디에도 소개된 적 없던 아부다비 신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그리고 1등석에서 구독자와 티타임하고 조종실 들어간 사연까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1등석을 꼽으라면 후보가 크게 둘로 좁혀지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탑승한 싱가포르 항공의 뉴스위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은 2014년부터 인도받은 총 10대의 A380에 오늘 소개할 1등석 아파트먼트 좌석을 장착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건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이 제휴 관계에 있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도 아파트먼트 발권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인천 아부다비 에티하드 항공 비즈니스석, 아부다비 런던 1등석 아파트먼트 탑승을 하는 티켓을 총 10만 아시아나항공 마일과 세금 62만원을 내고 발권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인천에서 출발해 밤늦게 아부다비에 도착한 저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짧은 1박을 했는데요. 이날 탑승이 2배로 설렜던 이유는 작년 11월 오픈한 아부다비 공항의 신상 터미널 A에서 탑승을 하기 때문이죠. 기존 에티하드 항공 1등석의 단점 중 하나가 공항이 노후화되어 1등석 전용 체크인과 라운지와 같은 공항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오픈한 아부다비 공항 터미널 A는 미래공항에 온 것과 같이 넓고 쾌적한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1등석 전용 체크인이 아니어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체크인 카운터도 너무 예쁘죠. 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한 에티하드 항공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할 건데요. 에티하드 특유의 짙은 고동색 벽으로 별도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1등석 승객들을 위한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죠. 체크인하는 동안 앉아 쉴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과 입체적인 카운터 데스크가 특징이었지만 앉아만 있으면 체크인을 해준다거나 별도 음료 서비스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1등석 승객 전용 공간에서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1분 만에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섰는데요. 터미널 A 면세구역은 엄청 넓은 데다가 매장도 많고 먹을 데도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낼 시간이 없죠. 터미널 A와 함께 오픈한 에티하드 항공 1등석 라운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가까운 탑승구이자 A380을 탑승하게 될 C와 D 탑승구 사이에 에티하드 항공 1등석 라운지가 있습니다. 1층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오늘 탑승할 A380이 눈앞에서 보이는데 항덕들 눈 돌아가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 본격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등장하는데요. 에티하드 특유의 어두운 고동색과 입체적으로 깎아놓은 듯한 입구가 너무 고급스럽죠. 라운지 앞쪽엔 전용 리셉션이 있고요. 앞쪽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랍식 환영 인사인 대추야자와 아라비 커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 안쪽엔 팔러라고 불리는 간단한 음식이 준비된 공간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빙하 녹음물을 나는 보스물도 이렇게 전시해놓으니 뭔가 있어 보이네요. 간단히 과일과 디저트를 먹으며 편하게 소파에서 쉬는 공간입니다. 1등석 라운지 치고는 음식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안쪽에는 그야말로 1등석 승객을 위한 전용 파인다이닝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진짜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얼굴 빨개질까봐 고민됐는데 뭔가 분위기 내고 싶어서 로제 샴페인 한 잔 걸쳐보고요. 아랍식 밑반찬 느낌의 메제와 쿠에일 에그 샐러드를 먹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이지만 메추리알이 영어로 쿠에일 에그였네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 너무 배부를까봐 메인은 스테이크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랍스터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메인을 2개나 시켰는데요. 와, 근데 안 시켰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습니다. 시푸드 플레이트 대박 맛있고요. 큼지막하게 나온 랍스터도 랍스터인데 같이 나온 관자와 연어까지 정말 적당하게 잘 익혀 나오는 데다 같이 나오는 소스가 정말 맛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1등석 컨텐츠만 찍으면 식욕이 폭발하는지 모르겠네요. 디저트도 2종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1등석 라운지 음식이 메뉴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준비된 메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요. 라운지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따 먹을 기내식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다이닝 공간 안쪽에는 보다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코쿤형 공간이 있는데 아랍아랍한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예뻤고요. 이보다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탑승객 혼자 쓸 수 있는 전용 프라이빗 스위트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스위트는 침대만 없을 뿐 웬만한 호텔 객실 같이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된 욕실까지 있는데요. 1등석 탑승객은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할 수 있고 전세계 유일 에티하드 항공만 가지고 있는 1등석 위의 좌석인 더 레지던스 탑승객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운지 구경만 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네요. 런던행 EY17편 탑승이 시작되어 저도 움직였습니다. 한층 아래 2층에 별도 전용 게이트가 준비되어 있어 복잡 번잡함 없이 조용하게 항공기 탑승을 하면 되는데요. 꿈에 그리던 항공기 탑승을 앞두니 심장이 쿵쾅쿵쾅하네요. 드디어 소개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1등석 중 하나인 에티하드 항공 아파트먼트입니다. 아파트먼트는 A380의 어퍼덱, 즉 2층 맨 앞쪽에 오른편에 5석, 왼편에 4석, 총 9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앉을 좌석은 4A입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으로 꾸며진 아파트먼트는 무엇보다 여타 1등석과 달리 앉아있는 의자와 건너편의 소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죽부터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포르쉐나 싱가포르 항공 1등석에도 쓰인 이탈리아의 폴트로나 프라우 제품입니다. 좌석만 봐도 비행기에 설치된 좌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회사 사장실에서나 볼 법한 의자인데요. 전체적으로 무늬가 없는 가죽이어서 깔끔한 모습인데 뒤쪽엔 같은 색감이지만 톤을 달리하고 매직아이 같이 착실해주는 패턴을 넣어 훨씬 입체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심플한 색감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에티하드 항공 특유의 쿠션도 아름답죠. 좌석 위쪽엔 귀여운 독서등이, 옆쪽엔 스크린을 조작할 리모컨과 헤드셋, USB 단자가 있고요. 팔걸이 안쪽엔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패널이 숨어 있는데 단순 의자 기울기 조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자의 단단함 정도를 5단계로 세팅할 수 있으며 등받이 쿠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등 굉장히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발도 닿지 않는 저 멀리 건너편엔 소파가 있는데요. 아파트먼트의 핵심과도 같은 공간이죠. 나중에 침대로 변하기도 하는 이 공간은 좌석과 침대가 분리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1등석이 좌석을 눕혀 침대로 바꾸는 만큼 한번 침대로 바꾸면 앉고 싶을 때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분리되어 있으니 누웠다 앉았다 자유자재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죠. 이와 같은 형태는 싱가포르 항공의 1등석 유스위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유스위트의 경우 해당 공간 사용을 위해 별도 승무원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파가 아닌 침대로만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아파트먼트의 경우 애초에 세팅 자체가 소파로 되어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지 소파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신 폭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체구가 큰 분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소파 공간 위쪽엔 24인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요. 소파 하단엔 짐을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티하드 항공 1등석 상단엔 오버헤드 빈이라고 불리는 짐 넣는 공간이 없는데 짐을 보관할 공간이 이 밑에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짐은 대한항공 보잉 747 1등석과 같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꺼내기도 편하고 허리 건강에도 좋아서 훨씬 선호합니다. 소파 끝쪽 벽면은 역시 좌석 뒷면과 같은 패턴으로 꾸며져 있으며 아랍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조명과 생각지도 못한 뒤쪽 민트색 벽면이 더해져 공간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요. 같은 조명이 창가에도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가엔 조명 외에 별도 장식 없이 깔끔하게 짙은 고동색이 쓰여 좌석 전체의 무게감을 잡아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하단엔 얇게 무늬를 주어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이죠. 1등석인 만큼 좌석은 3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먼트 모든 좌석이 창문이 3개인 것은 아닙니다. 제 좌석이 있는 3열과 4열 좌석엔 의자가 창가에 붙어있고 창문이 3개씩 있는 반면 1, 2, 5열 좌석은 의자가 복도 쪽으로 나와 있고 창가 쪽이 좁게 되어 있어 창의 개수가 적죠. 또한 아파트먼트의 135 홀수열의 경우 역방향 좌석으로 예민하신 분들께선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좌석 중 3쌍은 두 좌석의 벽을 열 수 있어 일행과 함께 탑승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순방향이면서 창문 많고 두 좌석 열 수도 있는 4A, 4K 좌석이 최고고요. 그중 하나에 제가 앉아있네요. 좌석이 하도 넓다 보니 아직도 설명할 게 많은데요. 입구 쪽 소파 건너편엔 평범한 벽 같지만 예쁜 화장대가 숨어 있습니다. 화사한 화장대 안엔 주얼리나 시계 등을 보관할 보관함과 아쿠아리 파르마의 어메니티가 숨어 있고요. 그 밑엔 수납장과 음료가 담긴 미니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오른쪽에도 헤드셋을 보관할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왼쪽엔 얇긴 하지만 자켓을 보관할 옷장이 있습니다. 좌석은 당연히 문을 닫아 아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벽이 꽤나 높아서 나만의 공간처럼 아늑한 모습이죠. 좌석 구경을 마치고 자리에 앉을 때쯤 승무원분이 오셔서 웰컴 드링크 주문을 받으셨는데요. 라운지에서 먹은 샴페인 여파가 있어서 당근 주스를 주문했는데 대추야자와 함께 나오네요.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비행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총 7시간 40분 걸리는 비행이고요. 안전고도에 들어서자마자 탑승할 때 받은 무료 와이파이 쿠폰을 사용해봤습니다. 1등석 승객은 용량 제한 없는 무제한 이용인데 와이파이 속도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카톡은 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영상 업로드도 가능했네요. 유튜브는 안 됐지만 이 정도만 돼도 완전 훌륭하죠.
라운지에서 먹은 스테이크가 아직 절반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지만 기내식 먹어봐야죠. 식사는 샴페인부터 시작하는데요. 빌가르 살몽 빈티지가 제공됐습니다. 샴페인에 있어서는 타 1등석에 비해 대중적이면서 하이엔드급의 샴페인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좀 의외이긴 하지만 또 치즈에 올리브에 견과류까지 함께 제공되는 디테일만큼은 감탄할 만하네요. 의자의 창가 쪽 팔걸이에서 테이블을 꺼내 식사 준비를 하고요. 가장 먼저 빵과 함께 시그니처 캐비아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제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비아 세팅에 정석이 있죠. 계란 노른자와 인자, 양파와 고수, 그리고 캐비아를 얹어 먹을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리니와 자개 숟가락이 함께 나왔고요. 캐비아는 최고급 캐비어 중 하나인 오세트라 캐비아가 제공되었습니다. 식기는 영국 디자이너 식기 업체인 윌리엄 스튜디오 제품이었네요. 캐비아도 캐비아였는데 같이 나온 빵이 정말 맛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에피타이저가 나올 시간인데 에피타이저부터 고기가 나옵니다. 혹시 무슨 고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사슴고기 스테이크 베니즌이었는데요. 냄새가 나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는데 밑에 깔린 고구마 퓨레와 매콤한 칠리잼 덕분인지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살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로 만든 젤리에 가까운 머스타드 푸릇에 빵가루 튀각엔 트러플 향까지 더해져 처음 먹어보는 분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사슴고기였습니다. 뒤이어 고구마 케일 수프가 나왔고요. 메인 메뉴에 앞서 입을 헹궈줄 셔벗이 나왔습니다. 디저트 느낌이 나지 않게끔 신맛이 나는 블러드 오렌지로 만든 셔벗인데 양이 입을 헹구기엔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본격 메인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슴고기보다 더 긴장되는 고기였는데요. 뭔지 짐작가시나요? 네, 바로 낙타고기입니다. 낙타고기를 다져서 야채 등과 함께 빚은 코프타인데요. 이게 보기엔 되게 퍽퍽하고 건조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니 보이는 것처럼 퍽퍽하고 건조했습니다. 낙타고기는 반도 못 먹고 남긴 것 같고요. 디저트로 치즈와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치즈 크기가 기절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에서 캐비아를 흑미밥처럼 주던 거 이후 크기와 양에 놀란 건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몇 달 전 탑승한 대한항공 1등석 치즈 플레이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진짜 디저트인 블러드 오렌지 케이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꽝꽝 얼어 있어서 먹기 힘들었지만 위에 올라간 아몬드 크럼블과 같이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마지막 고디바 초콜릿과 함께 나온 커피까지 마시면서 기내식 1차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탑승을 한 날 총 9석의 아파트먼트엔 저를 포함 딱 4명이 탑승했는데요. 건너편 3K, 4K 좌석엔 미국인 커플이 앉았고요. 그리고 제 좌석 건너편엔 신기하게 한국분이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제 채널 구독자셨고요. 심지어 전날 인천 아부다비 비행기도 저와 같은 걸 타고 오셨고 1박한 호텔도 같아서 호텔에서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저를 먼저 알아보신 거였죠.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저와 같은 항덕이셨고요. 같이 다닌 건 아니지만 덕분에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마주치고 라운지에서도 마주치고 당연히 비행기에서도 마주쳤는데 대박인 게 좌석마저도 제 좌석이랑 합체가 되는 3A에 앉으셨네요. 세계 최고의 1등석 탑승해서 구독자분을 만나다니 너무 신기해서 제 좌석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좌석과 소파로 나누어진 덕분에 아파트먼트는 일행을 초대해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티타임이 가능한데요. 이건 진짜 누구 아는 사람이 같이 타야 나올 수 있는 앵글인데 이게 된다니 너무 신기했네요. 티타임까지 마치고 나니 배가 땡땡해져서 바지가 불편한데요. 잠옷으로 갈아입을까요? 처음 탑승하면 옷장안 쇼핑백에 슬리퍼와 잠옷이 제공되는데요. 슬리퍼는 진한 고동색, 잠옷은 어두운 회색을 하고 있는데 보들보들하니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A380 2층 맨 앞쪽엔 1등석 승객을 위한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따 이용할 샤워실이 함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샤워실이 없이 일반 화장실입니다. 물론 일반 기내 화장실보다는 넓은 편이지만 욕실과 화장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인지 1등석 화장실치고는 다소 좁은 느낌이 있었네요. 아쿠아디 파르마의 핸드크림과 핸드클렌저, 에디션 보이지의 페이셜 미스트와 클리어링 미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에티하드 항공의 상징과도 같은 삼각형 문양을 투시하는 조명 장식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유의 패턴이기도 한 이 문양은 에미리트의 사막 색깔을 띠며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장식하고 있기도 하고 기내 천장 조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승무원분께 침대 세팅을 부탁드렸는데요. 소파 위에 매트리스가 무려 2장이나 깔리는데 스웨덴 명품 베딩 브랜드 덕시아나의 매트리스와 침구가 사용되고요. 아까 소파 넓이가 조금 좁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침대로 변신할 때는 등받이로 사용됐던 부분이 펼쳐지면서 한 명이 눕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크기의 침대가 완성됩니다. 2겹의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또 올리고 발 놓는 부분엔 담요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요. 역시 덕시아나 베개 세팅은 물론 누워서도 엔터테인먼트를 볼 수 있게끔 모니터도 젖혀주시고 물 한 통과 함께 헤드셋도 침대 옆 단자에 꼽아 쓸 수 있도록 하나 더 갖다 주셨습니다. 서비스 디테일 미쳤죠?
확실히 의자를 눕혀 만든 침대보다 등에 베기는 거 없이 편안했고 거기에 명품 매트리스 2장까지 올렸으니 너무 편안했습니다. 진짜 침대 같은 느낌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쌍의 좌석은 벽을 터서 나란히 누울 수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구독자분이 역방향이 조금 불편하다고 좌석을 바꾸시는 바람에 비어있는 옆좌석 벽을 열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 탑승했던 싱가포르 항공 1등석 유스위트가 완전한 더블 침대로 변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아파트먼트는 상반신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반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눈 마주치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게 어디인가 싶은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고요. 눌린 머리 복구하러 샤워하러 가봅니다. 비행기에서 샤워가 가능한 항공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탑승해서 보여드린 에미레이트 항공 A380과 오늘 제가 탑승한 에티하드 항공 A380이 있습니다. 탑승할 때 샤워 시간을 예약하는데 저는 당연히 내리기 직전 상큼하게 씻고 내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좌석 순서대로 예약을 받는지 제 예약을 가장 늦게 받아 탑승 중간 시간에만 샤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샤워하고 싶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면 비행기 타자마자 승무원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샤워실로 이동했는데요. 에미레이트 항공 샤워실과 달리 공간이 조금 소박하죠. 또한 에미레이트 항공 샤워헤드는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에티하드 항공은 물 나오는 부분이 천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물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5분이고요. 이게 샤워 시간이 5분이 아니고 물 나오는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비누칠할 땐 물 끄고 헹굴 때만 다시 물을 틀어서 씻으면 특히 머리 짧은 남자분들께선 크게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전 이번이 두 번째 5분 컷이어서 그런지 촬영을 하면서 샤워를 했는데도 시간이 넉넉했고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미스트도 양껏 뿌리고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 꺼내 머리까지 편안하게 말렸습니다. 사실 화장실 작은 건 그러려니 하는데 샤워실은 아무래도 머리도 말리고 화장품도 찍어 발라야 되다 보니 공간 작은 건 좀 아쉬웠네요. 8시간의 비행인 만큼 1등석 기내식은 한 번에 코스 요리가 나오고 이외에는 탑승객이 원할 때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생엔 또 타기 어려울 것 같으니 뽕을 뽑기 위해 한 끼 더 해보았습니다. 샴페인과 함께 이번엔 가볍게 샐러드로 시작했는데 브라타 치즈가 너무 신선했고요. 드레싱은 또 할라피뇨 드레싱이어서 상큼하면서 적당히 매운 게 입안이 초심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첫 식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먹은 스테이크도 미디움 레어로 잘 익혀서 나왔는데 무난한 맛이었네요. 이어서 과일 플래터와 하겐다즈를 디저트로 시켰는데 그렇죠. 누가 1등석에서 하겐다즈를 정말 하겐다즈만 주나요? 이렇게 플레이팅이 되어 나오는 게 옳죠. 과일도 신선하고 맛있었지만 딸기만큼은 논산 딸기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행을 마무리하며 승무원분이 전용 입국 심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티켓을 주셨고요. 물티슈와 함께 제가 초콜릿 잘 먹으니까 그걸 기억하셨다가 스위스 레더라 초콜릿을 3개나 더 챙겨주셨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은 동감합니다. 진짜 너무 좋고 승무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하드웨어도 너무 좋았고 좋았다는 말밖에 하면 좀 약간 식상하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기 앞에 있는 레지던스 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꿈만 같은 비행이었습니다. 14시간씩 비행하는 뉴욕 노선이 있었을 때 탔어야 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8시간은 모든 걸 즐기기엔 좀 아쉬운 시간이었는데요. 아쉬움을 날려버릴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탑승했던 구독자분이 착륙 후 조종석 구경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조종사분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거죠. 덕분에 저도 1+1 개념으로 구경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칵핏에 가본 건 처음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이 큰 항공기의 조작을 이 작은 곳에서 한다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했던 비행이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 1등석 아파트먼트는 지금까지 타본 1등석 중에선 싱가포르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 정도와 비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항공은 약간 좀 너무 무난한 느낌이었고 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은 살짝 지나친 느낌이었다면 에티하드 항공 아파트먼트는 딱 좋은 정도의 화려함과 모던함을 모두 갖추고 있는 좌석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이번에 예약을 했지만 에티하드 항공이 아시아나의 아파트먼트를 풀 때도 있고 안 풀 때도 있어서 현재 기준 아시아나 마일로 에티하드 항공 1등석 예약이 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주위 지인분들 중에서 출발을 임박한 티켓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상담실에 직접 문의를 해서 예약한 케이스가 있으니 바늘구멍이지만 예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최고의 비행이었고요. 저도 또 타고 싶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